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그 고소한 견과류 한 날이 어쩌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인공신장실 기계에 묶어버리는 사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있으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6으로 지난 45년간 노년내과 의사로서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그들의 삶을 연구해온 박성훈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어르신들이 잘못된 건강 정보 때문에 인생의 후반전을 병원에서 보내는 비극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 까닭입니다. 한 번 죽으면 결코 되살아나지 않는 불가역적 장기입니다. 다만 더 무서운 것은 콩팥이 비명을 지르며 죽어갈 때조차 우리의 몸은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65 이상 3명 중 1명이 신장 기능 저하를 겪고 있으며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가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특정 견과류 때문에 투석 직전까지 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당신이 오늘 먹은 견과류 속에 과도한 성분들은 배설되지 못한 채 혈액 속에 쌓여 심장을 멈추게 하거나 뼈를 종이장처럼 약하게 만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제 의학적 양심을 걸고 여러분의 찬장에서 바로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려야 할 최악의 견과류와 반대로 꺼져가는 콩팥 불씨를 살려줄 기적의 음식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사가 걸린 마지막 경고입니다. 의사로 일하며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환자들이 자신의 신장을 과신할 때입니다. 우리의 몸의 신장은 거대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매일 약 200엘리 혈액을 걸러내고 우리의 몸의 수분과 전해질을 조절하는 정밀한 화학 공장이기도 하죠. 다만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 고마운 필터는 재생되지 않는 소모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의학적으로 40대를 기점으로 신장의 역과 능력은 매년 1%씩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제가 6이니 제 신장 기능도 젊은 시절에 비하면 이미 절반 아래로 내려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병이 아니라 노화라는 것을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젊었을 때는 맷돌처럼 무엇이든 갈아내고 걸러내던 신장도 여의 넘으면 낡은 창호지처럼 얇아지고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견과류 속에 특정 성분들이 노화로 인해 필터가 낡아버린 노년의 신장에는 치명적인 도구로 돌변하기 까닭입니다. 특히 신장은 기능의 80%가 사라질 때까지도 우리에게 단 한 번의 통증조차 호소하지 않습니다. 이를 의학계에서는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지요. 통증이 없으니 사람들은 자신의 콩팥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몸에 좋다는 견과류를 입에 털어넣습니다. 그것이 낡은 필터 구멍을 지흙으로 막아버리는 일인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데이터에 있습니다. 65세가 넘어가면 콩팥의 사부체 여과율은 급격히 낮아지고 이때부터는 우리가 입으로 넣는 모든 음식이 약이 될 수도 혹은 필터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모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붓기가 생기거나 필요한 정도라면 다행입니다. 신장이 기능을 멈추면 우리 혈액은 순식간에 요독으로 가득 차게 되고 결국 일주일에 3번 하루 4시간씩 기계에 몸을 맡겨 피를 씻어내야 하는 투석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한번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멈출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디기엔 우리 노년의 몸은 너무나 취약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콩팥 필터는 얼마나 낡아 있습니까? 여기에 더해 그 낡은 필터에 오늘 무엇을 들이부셨습니까?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견과류 이야기는 단순한 추천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낡은 필터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깨끗하게 사용하기 위한 의사로서의 마지막 처방전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오늘 바로 찬장에서 꺼내서 버려야 할, 아니 절대로 손대지 말아야 할 견과류는 브라질트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당황하실 겁니다. 항암 효과가 탁월하고
천연 셀레늄의 왕이라 불리며 비싼 돈을 주고 건강을 위해 사드셨을 테니까요. 다만 노년내과 의사인 제 관점에서 브라질 너트는 노년의 신장을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복병입니다. 왜 제가 이토록 강하게 말씀드리는 걸까요? 이유는 그토록 칭송받는 셀레늄 까닭입니다. 브라질 너트 단 한 해는 성인 하루 권장 섭취량의 2배가 넘는 셀레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노년의 신장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과도하게 들어온 미네랄을 어느 정도 걸러낼 힘이 있지만 여과 능력이 60% 아래로 떨어진 우리 어르신들의 신장은 이 농축된 미네랄 폭탄을 감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셀레늄 과다 섭취는 셀레노시스, 셀레늄 중독 증상을 일으킵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몸에 좋다고 하면 선호알 한꺼번에 드시거나 믹서기에 다른 견과류와 함께 듬뿍 넣어 갈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건강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배설되지 못한 독성은 신장 여과의 핵심인 세뇨간에 직접적인 화상을 입히듯 손상을 입히고 심한 경우 급성 신부전을 유발해 하루아침에 투석실로 향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았던 한 어르신은 한 효과를 보겠다는 일념으로 브라질 너트를 아침마다 대여섯 알간 드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원인 모를 구토와 손톱 변형은 물론이고 신장 수치가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진 상태로 오셨습니다. 콩팥을 살리려다 콩팥을 먼저 죽여버린 셈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브라질 너트는 인 성분 또한 매우 높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인 수치가 올라가면 우리의 몸은 혈액 속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억지로 빼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콩팥은 망가지고 뼈는 종이장처럼 구멍이 숭숭 뚫리는 골다공증까지 얻게 되는 이중살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인은 이미 평소 드시는 마늘과 파, 양파를 통해 충분한 양의 셀레늄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브라질 너트까지 더하는 것은 낡은 정수기 필터에 시멘트 가루를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암을 예방하려다 콩팥이 먼저 멋져버리는 비극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브라질 너트 섭취를 멈추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콩팥을 살리는 첫 번째 처방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강력하게 경고하는 견과류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아몬드입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중에도 입이 심심해 아몬드를 한 줌씩 꺼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다만 노년과 의사로서 단언컨대 평소 신장 수치가 불안하거나 소변색이 탁해진 분들에게 아몬드는 고소한 간식이 아니라 어신장 조직을 찢어기는 보이지 않는 비수와 같습니다. 의학적으로 아몬드가 신장에 치명적인 이유는 옥살레이트 수산 성분이 다른 견과류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기 까닭입니다. 이 수산이라는 성분이 왜 무서운지 그 과학적 기전을 설명해 드리지요. 수산이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와 소변 속의 칼슘과 만나면 마치 강력 접착제처럼 서로 달라붙어 단단하고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같은 돌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점이 우리가 신장 결석이라 부르는 수산 칼슘의 정체입니다. 젊을 때는 소변량이 충분하고 신장에 밀어내는 압력이 강해서 이런 찌꺼기들을 밖으로 씻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노년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 몸속 수분은 늘 부족한 상태가 되고 신장의 여과력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씻겨 내려가지 못한 날카로운 결석들이 신장 내부의 미세한 통로인 세뇨관 곳곳에 박혀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게 합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정밀하고 부드러운 정수기 필터 사이에 날카로운 깨진 유리 조각을 가득 집어넣고 강제로 물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유리 조각이 필터망을 찢어버리듯 아몬드 속 수산은 여러분 신장세포를 물리적으로 파괴합니다. 결국 신장 조직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섬유화가 진행되고 한 번 굳어버린 신장은 다시는
원래의 말랑말랑한 상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45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이 억울함을 호소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남들처럼 과자나 빵도 안 먹고 아침마다 꼬박꼬박 아몬드를 챙겨 먹었는데 왜 옆구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투석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라고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분들이 건강을 위해 바친 정성이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리는 독이 되었기 까닭입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이미 혈류 압력이 높아져 너덜너덜해진 신장 혈관에 아몬드의 수산 성분까지 가해지면 그것은 신부전이라는 벼랑 끝으로 등을 떠미는 격입니다. 여러분, 고소한 맛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아몬드를 식탁에서 치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신장은 날카로운 모래 폭풍으로부터 벗어나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몸에 좋다는 막연한 믿음보다 지금 이 순간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를 내 신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 번째로 제가 지목할 위험한 견과류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땅콩입니다. 사실 땅콩은 견과류가 아니라 콩과 식물이지만 많은 어르신이 간식이나 반찬으로 매일같이 즐겨 드시죠. 다만 노년과 의사로서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땅콩의 진실은 그리 고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장 기능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무서운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경고하고 싶은 것은 땅콩에 피는 보이지 않는 곰팡이 아플라톡신이라는 강력한 독소입니다. 땅콩은 다른 견과류보다 수분 함량이 높고 껍질이 얇아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어르신들이 알뜰 마음에 조금 오래된 땅콩도 아깝다며 그냥 드시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아플라톡신은 육안으로 잘 보이지도 않고 벗거나 삶아도 사라지지 않는 끈질긴 녀석입니다. 이 독소가 몸속으로 들어오면 1차적으로 간을 공격하지만 결국 이를 걸러내야 하는 곳은 신장입니다. 해독 능력이 예전 같지 않은 노년의 신장에 이 강력한 발암 독소가 들어오면 신장 사구체 세포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낡은 필터에 독극물을 들이붓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두 번째 문제는 땅콩의 가공 방식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중에서 파는 땅콩 대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맛을 내기 위해 소금에 절여지거나 설탕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신장 건강에 가장 큰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우리의 몸은 이를 희석하기 위해 혈압을 강제로 높입니다. 안 그래도 나이가 들어 혈관이 딱딱해진 노년의 신장에 고혈압이라는 것엔 파도가 들이닥치면 신장의 미세 혈관들은 맥없이 터져나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많은 어르신이 나는 평소에 싱겁게 먹는다고 자부하시면서도 정작 짭짤한 볶음을 한 주먹씩 드시며 본인의 신장을 사지로 몰아놓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땅콩은 칼륨 함량 또한 매우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신장의 배설 능력이 떨어진 노년에게 과도한 칼륨은 심장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땅콩을 잼 형태로 만든 땅콩 버터는 더욱 최악입니다. 첨가된 당분과 염분, 그리고 높은 칼로리가 신장의 2중, 3중에 과부하를 줍니다. 여러분, 익숙함에 속아 내 신장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오래되거나 짭짤하게 가공된 땅콩을 식탁에서 치우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콩팥을 비극적인 투석으로부터 지켜내는 소중한 실천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그럼 이제 나는 무슨 낙노사나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라며 낙담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45년간 노인들의 식단을 연구해온 제가 여러분의 지친 콩팥을 다시 숨쉬게 할 기적의 구원투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피칸입니다. 아마 피칸이라는 이름이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호두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맛은 더 달콤하고 부드러운 녀석이죠. 제가 노년의 신장 환자들에게 피칸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의학적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농무부 USDA의 조사에 따르면 피칸은 견과류 중에서 항산화 지수가 가장 높은 식품입니다. 우리 콩팥이 왜 나빠질까요? 혈액 속의 노폐물이 신장세포를 공격해 미세한 상처를 내고 그 상처가 덧나면서 염증이 생기기 까닭입니다. 피칸에 풍부한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 E 성분은 신장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미세한 불꽃들을 마치 강력한 소방수처럼 하나하나 꺼주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은 피칸의 영양성분 구성입니다. 앞서 제가 신장 환자들은 칼륨과 인을 조심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드렸지요. 피칸은 다른 견과류에 비해 어칼륨과 인의 함량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노년에게 꼭 필요한 양질의 불포화지 방사는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하냐고요? 신장에 가해지는 하중은 획기적으로 줄여주면서도 손상된 신장 조직이 스스로를 수선할 수 있는 에너지는 듬뿍 공급해주기 까닭입니다. 신장 필터에 무리를 주지 않고도 필터망을 튼튼하게 보수하는 특수 보수제 기능을 하는 셈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6살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소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4단계까지 떨어져 늘 얼굴이 퉁퉁 붓고 기운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저는 그분께 아몬드와 브라질 너트를 바로 끊게 하고 하루에 피칸 5날씩을 꾸준히 드시게 했습니다. 석 달 뒤 결과는 저조차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무엇보다 어르신이 선생님,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지 않고 소변 줄기에 힘이 생겼습니다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콩팥에 가해지던 과부하가 줄어드니 몸 전체에 맑은 피가 돌기 시작한 것이죠. 비유를 하자면 피칸은 낡고 녹슨 정수기 필터를 부드러운 솔로 닦아주고 기름칠을 해주는 정비공과 같습니다. 억지로 물을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필터 자체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보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싸고 귀한 정체모를 보약을 찾기 전에 매일 피칸 5알을 드셔보십시오. 그것이 낡아버린 여러분의 콩팥 필터를 재생시키고 남은 인생을 활기차게 만들어줄 가장 과학적이고 안전한 처방입니다. 단, 피칸도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 5알에서 7알, 딱 그만큼이 여러분 신장을 살리는 황금 처방량입니다. 오늘 바로 시장이나 마트에서 피칸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신장이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될 것입니다. 기적의 견과류. 그 두 번째 주인공은 우리 곁에 가장 흔하지만 그 가치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호두입니다. 많은 분이 호두를 뇌 건강에만 좋다고 알고 계시지만 노년내과 의사인 제 처방전에서 호두는 신장혈관 수호신이라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호두가 신장에 그토록 좋을까요? 그 답은 신장의 구조에 있습니다. 우리 신장은 사실 수백만 개의 미세한 혈관들이 타래처럼 얽혀있는 거대한 혈관 뭉치입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사구체라고 부르지요. 신장이 나빠진다는 것은 곧이 미세 혈관들이 딱딱해지거나 터져서 피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견과류 중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면 신장 혈관 벽을 감싸고 있는 내피세포의 탄력을 기적처럼 회복시킵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도 낡은 고무 호스처럼 딱딱해지는데 호두의 영양분이 이 호스를 다시 말랑말랑하고 튼튼하게 바꿔주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꽉 막히고 녹슨 배수관에 특수 연화제를 투입해 물기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아흔을 바라보던 한 환자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혈압 조절이 안 되어 신장 사구체가 이미 많이 손상된 상태였지요.
저는 그분께 아침마다 호두 내 아을약이라 생각하고 꼭꼭 씹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호두의 폴리페놀 성분은 신장 내 활성산소를 제거해 혈관의 노화를 늦춰줍니다. 몇 달 뒤 그분의 검사 결과에서 단백뇨 수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확인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호두의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신장 혈관이 튼튼해지니 새어나가던 단백질을 다시 붙잡을 힘이 생긴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호두를 드실 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호두 겉면의 얇은 속껍질, 약간 떨은 맛이 난다고 벗겨내고 드시는 분들 계시죠? 결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호두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의 90% 이상이 그 얇은 속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속껍질을 벗기는 것은 호두의 핵심 약효를 통째로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호두는 산패가 빠릅니다. 오래되어 쩐내가 나는 호두는 오히려 신장에 치명적인 산화 독소를 공급하게 됩니다. 꼭 껍질째 있는 호두를 그때그때 까서 드시거나 냉동 보관된 신선한 호두를 선택하십시오. 하루에 호두내 알에서 6알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 신장 속에 얽혀있는 수백만 개의 미세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들고 투석이라는 무서운 종차역에서 여러분을 멀리 떨어뜨려 놓을 것입니다. 86세인 저 역시 아침마다 호두를 챙겨 먹으며 제 신장 혈관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건강한 습관을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기적의 견과류, 그 마지막 주인공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아마씨입니다. 제가 노년내과 진료실에서 신장 기능이 떨어져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께 가장 마지막에 처방하는 비장의 무기가 바로 이 작은 씨앗입니다. 왜 아마씨가 신장의 기적과도 같은 효과를 발휘할까요? 우리 신장은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 대변과 소변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다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장 기능이 떨어져 변비가 생기기 쉽고 장에서 배출되지 못한 독소들은 다시 혈액으로 스며들어 고스란히 신장으로 몰려갑니다. 안 그래도 낡아서 힘겨운 신장 필터에 쓰레기가 2배, 3배로 쌓이는 셈이죠. 아마씨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신장의 구원투수가 됩니다. 아마씨에는 다른 식물의 수백 배에 달하는 리그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함께 엄청난 양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이 식이섬유가 우리의 몸속에서 물을 만나면 끈적끈적한 젤 형태로 변하는데 이 젤이 장내 독소와 노폐물을 자석처럼 꽉 붙잡아 대변으로 끌고 나갑니다. 비유하자면 신장이라는 정수기 필터가 혼자서 감당하던 오물을 아마씨라는 청소부가 장에서 미리 가로채 밖으로 버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 입장에서는 이제야 좀 살겠다 싶을 정도로 일감이 확 줄어드는 것이죠. 실제로 아마씨를 꾸준히 섭취하면 신장의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사구체 여과율이 개선된다는 임상 데이터가 많습니다. 다만 아마씨를 드실 때는 노년내과 의사인 제가 드리는 이 3가지 철칙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씨는 꼭 볶아서 드셔야 합니다. 생아마씨에는 시안배당체라는 천연 독소가 들어있어 그대로 드시면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꼭 열 처리가 된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로 지풀 부분입니다. 꼭 가루로 내어 드십시오. 아마씨의 껍질은 매우 단단해서 통째로 드시면 영양분이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설됩니다. 절구에 살짝 찍거나 가루 제품을 구입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핵심입니다. 핵심인 것은 물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황금 공식이 있습니다. 아마씨 한 큰 술의 물 2컵입니다. 물 없이 아마씨만 드시면 장 속에서 굳어버려 오히려 변비를 일으키고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실 때만 아마씨는 여러분 신장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천연 세정제가 됩니다. 여러분 86세인 저는 아침마다 요거트나 나물 반찬에
아마씨 가루 한 스푼을 뿌려 먹습니다. 이 작은 가루 한 스푼이 제 신장에 짐을 덜어주고 제가 이 나이에도 맑은 정신으로 환자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비결입니다. 값비싼 약을 찾지 마십시오. 자연이 선물하니 작은 씨앗이 여러분의 지친 콩팥에 가장 따뜻한 휴식을 선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떤 견과류를 먹고 버려야 하는지 길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노년내과 의사로서 제가 가장 밤잠을 설치로 걱정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견과류를 골라 먹는 정성보다 100배는 더 조심해야 할 신장 파괴범의 정체, 여러분의 약장에 들어있는 소염 진통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무릎 쑤시고 허리 아픈 거 참 괴로운 일이지요. 그럴 때마다 약국에서 쉽게 사드시거나 병원에서 처방받아 쟁여둔 진통제를 별 생각 없이 입에 털어넣으시곤 합니다. 다만 여러분, 이는 타들어가는 신장에 휘발유를 들이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우리가 흔히 먹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우리의 몸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을 억제합니다. 이 물질은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넓혀서 피가 잘 돌게 해 주는 기능을 하는데 진통제가 이 길을 꽉 막아 버리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가뭄이 들어 메마른 논바닥에 유일하게 물을 대주던 수문을 강제로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수문이 닫히면 신장세포들은 순식간에 피가 부족해 굶어 죽게 되고 이 점이 급성 신손상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제45년 진료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은 평소 신장 수치가 조금 높았던 어르신이 감기 몸살이나 관절통 때문에 진통제를 며칠 복용하시다가 소변이 아예 나오지 않는 상태로 실려오실 때니다. 선생님, 그냥 아파서 약 좀 먹은 것뿐인데 왜 제가 갑자기 투석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실 때 제 가슴은 미어집니다. 특히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신장혈관이 이미 매우 예민해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소염 진통제까지 가세하면 어신장은 그야말로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통증은 참기 힘들지만 그렇다고 신장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몸이 아플 때 결코 스스로 판단해서 약을 드시지 마십시오. 꼭 의사에게 제 신장 수치가 이런데 이 약 먹어도 괜찮습니까? 먼저 물으셔야 합니다. 신장을 지키는 것은 대단한 보약을 먹는 것보다 내 신장을 위협하는 독성 약물을 멀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86세인 저 역시 관절이 쑤실 때가 왜 없겠습니까? 다만 저는 약 대신 온찜질을 하고 스트레칭을 하며 제 신장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신장은 여러분이 지키는 겁니다. 고통을 잠시 잊기 위해 여러분의 생명 필터를 통째로 포기하는 어리석은 선택은 결코 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셔야 할 구체적인 생활 수칙을 모두 전하겠습니다. 45년간 노인들을 진료하며 저 스스로도 6가지 건강한 신장을 유지하고 있는 저만의 신장 부활 시간표입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3분에 걸쳐 천천히 나누어 마십시오. 밤새 신장은 우리의 몸에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수분을 다 써버린 상태입니다. 이때 들어가는 물 한 잔은 신장혈관에 생명수를 공급하고 가라앉아 있던 찌꺼기들을 씻어내주는 최고의 마중물이 됩니다. 두 번째로 짚을 부분입니다. 식사 후에 오늘 배운 견과류들을 전략적으로 섭취하십시오. 아침 식사 후에는 호두의 알을 드셔서 혈관 탄력을 높이고 점심 식사 후에는 아마씨 가루 한 큰술을 충분한 물과 함께 드셔보십시오. 오후 4시쯤 출출할 때 피 한 5알을 드시면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제가 매일 거지 않는 견과류 처방전입니다. 세 번째 핵심입니다. 근육 운동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많은 어르신이 건강해지겠다며 갑자기 무거운 것을 들거나 과도한 근력 운동을 하십니다. 다만 노년의
우리 나이에는 숨이 살짝 찰 정도의 평지 걷기가 신장 혈류량을 늘려주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학적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이니 괜찮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도 안심하지 마십시오. 크레아티닌은 근육량에 비례합니다. 우리처럼 근육이 줄어든 노인들은 신장이 이미 망가지고 있어도 근육이 적어서 수치가 정상처럼 보이는 가짜 정상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환자들에게 꼭 시스타틴 C 검사를 추가로 받으라고 권합니다. 이는 근육량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진짜 신장 기능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정밀한 지표입니다. 만약 본인의 신장 건강이 걱정된다면 다음에 병원에 가셨을 때 시스타틴 C 검사도 같이 해주세요라고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신장 나이를 아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미 수치가 조금 높다고 해서 절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신장은 나쁜 습관을 멈추는 그 순간부터 악화되는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루틴은 무너진 신장을 다시 세우는 가장 강력하고도 과학적인 기초 공사입니다. 저와 함께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마다 붓기가 빠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기적을 여러분의 몸이 먼저 증명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45년 의사 인생을 통틀어 여러분의 가슴에 꼭 새겨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하며 글을 맺으려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견과류 이야기나 약물주의 사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가끔 이런 분들이 오십니다. 선생님, 이제 내 나이가 90이 다 되어 가는데 콩팥 좀 나빠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살다 가는 거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다만 여러분, 노년의 삶에서 신장이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수치가 나빠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보는 대신 차가운 투석실 천장을 보며 남은 인생을 보내야 한다는 뜻이고, 손주들의 손을 잡고 산책하는 평범한 일상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6의 나이에도 아침마다 호두를 까고 아마씨를 챙겨 먹는 이유는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내 발로 걷고 내 정신으로 생각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존엄한 노후를 지키고 싶기 까닭입니다. 콩팥은 그 존엄을